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명제의 세 번째인데요. 명제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역과 대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역과 대우에 어떤 관계가 있고, 원래의 명제와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제 이거의 활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이제 명제들을 쭉 봤는데, 이 명제들의 주장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뭐뭐이면 뭐뭐이다. 자,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뭐이면이란 말, 이걸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이라고 부르고요. 뭐뭐이면 뭐뭐이다에서 뭐뭐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결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항상 명제는 가정과 결론이 있습니다. 무슨 P이면 Q이다 이런 말도 전부 다 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보통 명제를 이야기할 때는 P, Q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 자, 진리집합. P와 Q의 명제에 대한 그 맞는 그 집합으로 표시를 할 때는 우리가 라지 P, 라지 Q로 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명제를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진리집합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몰 pq를 쓰면 이제 명제에 관한 가정과 결론 이제 이런 언급이고, 라지 pq를 쓰면 그에 대한 진리 집합이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정과 결론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썼던 P이면 Q이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P이면 Q이다. 자, 그럼 P이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참이라고 해보면 우리가 집합의 포함 관계로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P에 이렇게 Q의 부분 집합이 되어 있다. P가 Q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이 되고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하면 P이면 Q이다에서 P가 가정이 되고요. Q이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가정 부분과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자, 그럼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라는 것은 집합의 포함 관계로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요걸 만약에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P이면 Q이다가 맞는다면 P라는 집합이 Q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물론 PQ가 같은 집합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요 바깥에 전체 집합이 감싸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집합을 한번 볼게요. 여집합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여집합은 기존에 있었던 거에 반대가 되는데요. 이 그림 살짝만 밑으로 내려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PQ의 관계식에서 P면 Q이다의 관계식이 이렇게 됐을 때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게요. 자, 현재는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걸 순서를 바꿔봅시다. 그러면 Q의 여집합하고 집합을 기호를 먼저 써봅시다. Q의 여집합하고 P의 여집합의 상관관계를 볼게요. 자,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면 Q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은 어떤 게 더 큰지, 어떤 게 더 크죠? 자, Q의 여집합보다 P의 여집합이 더 큽니다. 그래서 포함 관계는 이렇게 바뀔 거예요. 바뀌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 명제의 표현으로 바꿔봅시다. 자, Q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not Q가 되죠. not Q가 되고 P의 여집합은 not P가 되겠죠. 그러니까 집합의 포함 관계로 보면 Q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은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우리가 명제로 표현했을 때는 위에처럼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P면 Q이다가 참이면 이 집합의 포함 관계도 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명제로 봤을 때 이 명제도 참이 될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얘도 참이 되고요. 얘도 참이 됩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보면 P면 Q이다.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면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건 무조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서로가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과 결론이 바뀌어 있는데, 자, 이번에는 not Q에다가 가정이 되고 그 다음에 not P에다가 결론이 될 겁니다. 자, 가정과 결론이 바뀌어 있죠. 자, 그러면 처음에 있던 명제와 이 오른쪽의 명제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있던 명제에서 오른쪽의 명제를 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고요. 자, 첫 번째 먼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무슨 순서가 바뀌어 있죠? 가정과 결론의 순서가 바뀌어 있고요. 또 뭐가 바뀌어 있죠? 우리가 순서를 바꾸고 이제 결론을 말하면 순서를 바꾸고 부정을 한 겁니다. 부정. 순서를 바꾸고 부정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순서를 바꾸고 부정을 한다. 자, 처음부터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처음에는 P이면 Q이다가 됐었죠. 자, 얘를 순서를 바꾸면 뭐가 되죠? 순서를 바꾸면 Q이면 P이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부정했을 때가 비로소 뭐가 되죠?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보면 순서를 P이면 Q이다가 not Q이면 not P이다로 갔을 때는 두 가지 과정을 거친 거죠. 뭘 한 거죠? 가정과 결론의 순서를 바꾸고 그 다음에 순서를 바꾸고 부정을 한 겁니다. 두 가지 작업을 한 거죠. 뭘 했죠? 순서를 바꾸고 부정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순서를 바꾸고 부정을 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우라고 합니다. 대우. 자, 관계를 볼게요. 자, 처음에 여기 원래의 명제고요. 요게 대우라고 합니다. 원래의 명제의 대우 명제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고 부정을 한다. 요게 대우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제의 순서, 그 다음에 역,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원래의 명제가 있어요. 자, 원래의 명제를 P이면 Q이다라고 하겠습니다. P이면 Q이다. 자, 그런데 얘를 순서를 바꿔볼게요. 자, P이면 Q이다 해서 우리가 P이면을 가정이라고 했고요. Q이다를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바꾼다는 뜻은 가정과 결론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가정과 결론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Q이면 P이다가 되죠. 자, 이렇게 가정과 결론을 바꾼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역이라고 합니다. 역. 가정과 결론을 바뀌었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Q이면 이 가정이고요. P이다가 결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순서를 바꿨다. 이 과정이 지금 역이 되고요. 자, 또 원래의 명제를 P이면 Q이다를 부정을 해보겠습니다. P이면 Q이다를 부정을 하면 뭐가 되죠? not P이면 not Q이다가 되고요. 현재 이 관계는 부정 관계에 있죠. 이렇게 하면 위아래는 부정 관계에 있습니다. 자, 또 역을 부정해 봅시다. 자, 역에 대한 부정 관계를 써볼게요. 자, 역을 부정한다. 그럼 뭐라고 써야 되죠? 자, Q이면 P이다가 역이기 때문에 not Q이면 not P이다가 역을 부정한 거죠. 자, 이제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순서를 바꾸고 부정을 한다. 순서를 바꾸고 부정을 한다. 이걸 뭐라고 했냐면 대우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순서를 바꾸고 부정을 한다. 이걸 대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이 말 자체가 대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집합의 포함 관계에서 볼 때 P가 Q의 부분 집합이 되면 얘가 참이면 거꾸로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도 참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원래의 명제하고 대우 명제는 항상 참거짓 관계가 항상 따라다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원래의 명제가 있고요. 원래의 명제와 참거짓이 똑같은 건 대우 명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원래의 명제를 뒤집은 게 역이죠. 그럼 이제 역을 다시 뒤집어서 부정을 한 게 이 부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과 부정은 사실관계가 똑같고요. 명제와 대우는 사실관계가 똑같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결론은 순서를 바꾸고 부정을 하면 그게 대우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명제가 서로 대우 관계에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역과 부정도 서로 대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전부 다 대우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명제와 역은 서로 가정과 결론을 바꾼 거고요. 명제를 부정한 것과 역은 항상 사실관계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를 바꾸고 부정을 한 걸 대우라고 하는데 대우와 원래의 명제는 순서, 그 사실관계가 똑같고요. 자, 그러면 사실관계가 똑같은 것끼리 우리가 묶어 다니려면 부정과 역이 같이 다니는 거고요. 명제와 대우까지도 같이 다니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원래의 명제와 사실관계가 같은 게 뭐라고 했죠? 원래의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이 같고요. 자, 원래의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이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뭐가 같죠? 원래의 명제의 부정과 뭐가 참거짓이 같죠? 역은 참거짓이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고, 만약에 역이 거짓이면 부정도 거짓이다.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관관계를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관계식에서 이 양쪽은 이 부정하고요. 오른쪽에 대우 있죠. 자, 이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명제와 역은 서로 역관계에 있죠. 그러면 반대로 부정과 대우도 서로 역관계에 있을 겁니다. 얘네 둘도 서로 역관계에 있어요. 명제의 부정은 부정이고요. 부정의 부정은 명제겠죠. 역을 부정한 게 대우고요. 대우를 부정한 게 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관계가 있고, 이 사실관계가 이 명제와 대우가 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부정과 역이 항상 같은 사실관계를 가진다. 이것만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이 같고요. 자, 또 뭐가 같죠? 역과 부정은 참거짓이 같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원래의 명제와 대우 명제가 참거짓이 같다.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원래의 명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명제가 나왔는데 그 명제가 맞는지를 증명할 때 원래의 명제를 증명해도 되지만 대우 명제를 증명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즉 명제와 대우는 사실관계가 똑같기 때문에 명제를 증명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 대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우를 참임을 증명하면 대우가 참임을 증명하면 그 증명 결과로 원래의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명제와 대우가 사실관계가 똑같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세트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실수 A, B에 대해 이런 증명이 있다고 합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면 실수 A, B에 대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이런 명제가 있다고 합시다. 실수를 제곱하고 실수를 제곱해서 0이 되면 당연히 두 실수 모두 다 0, 0이 돼야겠죠. 근데 이런 걸 증명할 때 대우 명제를 써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대우 명제를 써봅시다. 자, 대우 명제는 이렇게 되죠. 실수 A, B에 대해 자, 대우 명제를 써봅시다. 어떻게 되죠? A는 0이고 B는 0이다의 부정.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부정을 하자고 했죠. A는 0이 아니고 또는 B가 0이 아니면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뭐가 되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도 0이 아니다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 대우 명제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제 이게 핵심이 되겠죠. 항상 원래의 명제와 대우 명제가 사실관계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포함 관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뭐 P면 Q이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나열될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참임 명제들이 쭉 포함 관계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P면 Q이다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연결되는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 나오는 모든 사실들이 전부 다 참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또 Q이면 R이다도 참이라고 해볼게요. 자, 또 만약에 R이면 S이다도 참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것들은 전부 다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명제들인데 P면 Q이다가 참이면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원래의 명제가 참이면 세트로 나오는 대우 명제도 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함관계도 또다시 이렇게 포함관계를 대우 명제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P면 Q이다의 대우 명제는 not Q이면 not P이다도 되고요. 이것도 참이 되죠. 그러면 Q이면 R이다의 그 대우 명제는 not R이면 not Q이다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R이면 S이다의 대우 명제는 not S이면 not R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 모두 다 세트로 참임 명제들이 됩니다. 얘는 얘 때문에 나왔고요. 얘는 얘 때문에 나왔죠. 그리고 RS도 이렇게 세트로 따라다닐 겁니다. 자, 그럼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걸로 우리는 다른 걸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P면 R이다도 당연히 성립하겠죠. 왜냐하면 포함 관계를 이렇게 건너뛰니까 이렇습니다. 또 Q이면 S이다도 당연히 맞을 거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 따라오는 대우 명제의 표현법 not R이면 not P이다 이런 것들도 세트로 따라올 겁니다. 만약에 Q이면 S이다가 참이면 not S이면 not Q이다 이런 것들도 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것들이 명제로 나오면 대우 명제를 이용해 또 다른 포함 관계를 하나씩 추가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알다시피 포함 관계는 원래의 포함 관계와 맞죠? 원래의 포함 관계와 대우 명제의 포함 관계, 원래의 포함 관계와 대우 명제의 포함 관계 또한 동일하다, 항상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또 항상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역의 포함 관계와 또 하나는 뭐죠? 역의 포함 관계와 똑같은 게 뭐가 있죠? 부정의 포함 관계죠. 부정의 포함 관계는 얘도 항상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포함 관계가 쭉 나열이 됐을 때 대우 명제의 포함 관계, 역의 포함 관계 이것들이 항상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거 이걸로 이제 여러 가지 포함 관계들을 설정하고 이제 문제를 추적해서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역의 대우에 대해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이제 천천히 한 번씩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역과 대우, 우리가 대우의 그 출발은 그렇게 됐죠. 원래와 순서를 바꾸고 부정을 한다였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가 P이면 Q이다인데 가정과 결론을 바꾼 거는 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가정과 결론을 순서를 바꾼 상태에서 부정한 거 이거를 대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의 대우의 경계들은 앞에서 이제 화살표로 전부 다 표현이 돼 있었죠. 그래서 원래의 표현 뒤집은 거, 뒤집어서 부정한 거 이제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P이면 not Q이다가 되면 순서를 바꿨을 때 not Q이면 P이다. 순서를 바꿔서 부정을 하면 Q이면 not P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자, 원래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고요. 우리가 포함 관계로 봤을 때는 집합의 포함 관계에서 P가 Q의 부분집합일 때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해서 벤 다이그램으로 그림도 그려줬습니다. 자,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면 not Q이면 not P이다도 거짓이 되겠죠. 우리가 P이면 Q이다가 거짓을 나타냈을 때 그 포함 관계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였죠. P집합이 Q집합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바로 이제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not Q이면 not P이다도 거짓이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벤 다이그램으로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not Q는 Q를 제외한 모든 게 되고 not P는 P를 제외한 모든 게 되니까 이 포함 관계도 성립하지가 않겠죠. 자, 이렇게 벤 다이그램 나타낼 수 있고 대우 명제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쭉 읽어보고요. 자, 그러면 3단 논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포함 관계가 연결된 것들도 우리가 화살표 내지는 명제의 가정과 결론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P면 Q에다가 참이면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당연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 이렇게 되면 명제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포함 관계들을 화살표로 연결을 할 때도 계속 연결시켜서 표현을 할 수 있고 집합의 포함 관계도 명제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진 내용들을 전부 다 점검을 하고요. 원래의 명제와 대우 명제가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 이것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번 이제 기본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제 15번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거짓을 판별하라. 자, 역은 천천히 한번 봅시다. 자, 역은 순서를 바꾼 거고요. 자, 대우는 순서를 바꾸고 이거를 부정을 한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자, 역을 한번 찾아봅시다. 역. 자, 역은 어떻게 될 건가? 자, 역은 순서를 바꾼 거죠. 자, 그냥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될 겁니다. 자, 이번엔 대우를 할게요. 대우. 대우는 역을 부정한 거죠. x제곱이 1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가 됩니다. 자, 그럼 참거짓을 한번 판별해 봅시다. x제곱이 1이면 x가 1인가요? 이건 아니죠. 뿔마 1이죠. x제곱이 1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이거 맞죠?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의 명제가 맞기 때문에 대우 명제가 맞다. 이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2번 해봅시다. 자, 2번도 역 찾아볼게요. 역. 자, 역은 순서를 뒤집은 거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이면 x는 1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 써놓고 우리가 판단합시다. 자, 대우는 역을 부정한 거죠. 0이 아니면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가 되겠네요. 자, 참거짓을 봅시다. 역을 보면 x-제곱이 0이다. 그럼 x는 1인가요? 이거 맞죠? 그 다음에 0이 아니면 1이 아니다. 자, 0이 아니면 1이 아닌가요? 그죠? 0이 아니면 1이 아니다. 자, 원래의 명제도 x가 1이면 저기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우 명제도 참이 되겠습니다. 자, 둘 다 성립하는 거죠. x-의 제곱이 0이면 x도 1이고 그 다음에 x가 1이면 저 명제도 똑같이 성립할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15번에 3번 역과 대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역은 가정과 결론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어디까지가 가정이고 어디까지 이제 결론이냐면 이게 가정이죠. 가정이고 바로 이 뒷부분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가정과 결론은 서로 순서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역부터 먼저 점검해 보면 정삼각형은 세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다. 자, 대우는 역을 부정한 거죠. 정삼각형이 아니면 맞죠? 아니면 세 내각의 크기가 같지 않은 삼각형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역과 대우 점검해 볼게요. 정삼각형이면 세 내각의 크기가 같다. 맞나요? 정삼각형은 세 내각의 크기가 같다. 맞죠? 가정과 결론이 맞습니다. 정삼각형이 아니면 세 내각의 크기가 같지 않다. 뭐 같지 않은 삼각형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같지 않다고 그냥 쓸게요. 세 내각의 크기가 같지 않다. 어때요? 이거 맞나요? 이거 참이죠, 참. 정삼각형이 아니면 세 내각의 크기가 같지 않죠. 그러니까 원래의 명제도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번 역 볼게요. 자, 가정과 결론이 바뀝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다. 자, 대우 부정을 할게요. x가 1보다 작으면 x제곱 1보다 작다. 이다. 가 되죠.
자, 맞고 틀리는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죠. 이거 맞죠? 자, x가 1보다 작으면 제곱해서 1보다 작은가? 이거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2 같은 것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역과 대우를 써보고 맞는지 틀린지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대우는 순서도 바꾸고 부정한다. 이제 이것만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자, 조건 PQ를 만족하는 얘가 성립하면 반드시 성립하는 걸 증명을 하는데요. 원래 하나가 성립하면 다른 하나는 대우명제라고 했죠. 순서를 바꾸고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Q이면 P이다가 성립했대요. 이게 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참이라고 하면 not P이면 not Q이다. 이게 참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의 명제의 대우 명제가 참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참인 명제, 반드시 참인 명제니까 답은 뭐가 되죠? not P이면 그죠? not P이면 not Q이다. 그러면 답은 5번이 되겠네요. 17번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자, 요거 참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대우명제 밑에다 바로 써볼게요. 대우명제는 Q이면 not P이다가 대우명제고요. 그 다음에 not Q이면 R이다가 대우명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요거 4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자, 1번 보면 P는 R이다. 자, P는 R이다가 성립하는지 보겠습니다. P이면 not Q이죠. P이면 not Q이고 not Q이면 R이라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되고요. 자, 2번 P이면 not R이다. P이면 not R인가요? P이면 not R이다는 뭐 크게 상관이 없네요. 그죠? 자, 3번 Q이면 not P이다. Q이면 not P이다. 여기 밑에 있죠. 그 다음에 4번 not Q이면 R이다. 자, 볼까요? not Q이면 R이다. 밑에 있죠. 그 다음에 not R이면 not P이다. not R이면 not P이다를 보면 not R이면 Q이다가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Q이면 not P이다가 성립하니까 이걸 연결시켜주면 not R은 not P이다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18번. 이제 포함 관계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들로 인해 항상 맞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이 주어진 포함 관계와 대우 명제까지 두 가지를 다 이용해야겠죠. 자, 요거 써주고 여기다가 대우 명제까지 써줍니다. 그러면 R이면 not P이다 써주고요. not R이면 not Q이다. 그 다음에 not R이면 S이다. 요거까지 전부 다 서브로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6가지란 소리예요. 그리고 맞는지 틀린지 이제 확인을 해봅시다. 자, 기억 볼게요. R이면 not P이다. 여기 있죠. 바로 밑에. 그 다음에 P이면 S이다. 자, P이면 S이다 되는지 볼게요. 자, P이면 not R이죠. 근데 not R이면 S입니다. 그럼 이것도 맞습니다. 이거 두 개 맞고요. 자, 디귿. Q이면 not P이다. 맞나요? Q이면 not P이다. Q이면 R은 있고 R이면 not P 있네요. 되네요. 자, Q이면 R이다가 있고요. R이면 not P이다가 있으니까 요거 두 개 연결 바로 됩니다. 아까도 이렇게 연결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디귿도 맞습니다. 자, 리을. Q이면 not S이다. Q이면 not S이다. 연결고리가 있나요? Q이면 not S이다. 이거 연결고리가 없네요. 그죠? 이거 연결고리가 없어서 답은 기억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대우 명제를 가지고 포함 관계까지를 증명해 보는 건데요.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대우 명제와 원래의 명제를 찾아서 어디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화살표로 나타내 보면 되겠죠. 자, 19번 조건 볼게요. 자, 참인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요게 참이라고 하네요. 자, 요게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니까 대우 명제까지 써줍시다. P이면 not Q이다. 이거 맞죠? 또 not S이면 not R이다. 이제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실은 요 네 가지가 되고요. 자,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거가 참을 만들어 주라고 합니다. 참. 자, 요게 참이 되게끔 설정을 해 주래요. 자, 그러면 R하고 not Q를 연결시켜 주라는 뜻이겠죠. 한번 연결해 봅시다. R이면 not Q이다. 자, 먼저 연결고리, 요 첫 번째 연결고리가 여기 있죠. 그러면 R이면 S까지는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S이면 not Q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까? 자, 우리 최종 목적은 지금 S하고 not Q의 연결고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킬까? 자,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자, 근데 조건을 보니 not Q와 연결되는 것은 P죠. 자, 우리가 아는 사실은 P이면 not Q이다까지는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하나로 쭉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를 쭉 연결하려면 요 가운데 연결고리가 필요하죠. 요 부분, 요 가운데. 그래서 S이면 P이다만 연결해 준다면 R이면 not Q이다까지가 확실하게 연결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S이면 P이다의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요걸 참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걸 참을 만들어준다는 소리는 다른 말로 하면 not P이면 not S이다를 참을 만들어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최종 목적은 결국 얘나 얘를 가능하게 하면 처음에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R이면 not Q이다가 목적 달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와 요거 둘 중 하나만 참이면 되겠죠. 근데 조건을 보니 2번에서 그죠? not P이면 not S이다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포함관계로 우리가 대우명제까지 다 연결시켜서 이제 확인해 줍니다. 자, 예제 20번 볼게요. 자, P 조건이 있고 Q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참이 되도록 만들래요. 자, 저게 참이 된단 말은 무슨 말이죠? P가 Q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제 P, Q 조건을 한 번씩 확인해 봅시다. 자, Q는 6, 4, 24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Q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P 조건도 확인해 볼게요. 자, P 조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3에서 A 마이너스 3까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P면 Q이다. 이게 성립하려면 수직선상에서 P의 영역이 Q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3. 자, 6부터 4까지면 6부터 마이너스 6부터 4까지가 이렇게 얘네들을 감싸고 있어야겠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이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 이 두 부분을 동시에 만족시켜 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마이너스 6과 A 마이너스 3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돼야 되고요. 자, 두 번째. A 플러스 3과 4의 포함 관계도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영역이 돼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는 A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최대값. 자, 최대값이라고 하니 A는 최대값이 1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1이 최대값이 되겠네요. 자, 2번 봅시다. 자, 진리집합에 대해서 이제 영역이 이렇게 P와 Q가 만들어졌는데, 자, 이번에는 not P가 Q에 포함되게 만들어 주라고 합니다. 자, 그럼 not P 조건과 Q 조건 각각 구해야겠죠. 자, Q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Q 조건이고요. 자, 이제 P 조건을 구해서 P 조건을 통해 not P 조건을 먼저 구해야겠죠. 자, 그럼 P 조건은 요게 P의 조건이고요. 그럼 not P 조건은 얘가 반대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고 x는 5보다 크다. 이게 not p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수직선상으로 볼 때 not p가 q에 포함되게끔 만들어 봐야겠죠. 마이너스 4보다 작고 5보다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 q의 영역이 이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a라는 부분이 여기 이렇게 있어야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a라는 부분은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겠네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두 개를 다 따져 줘야겠죠.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a는 포함관계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a와 5도 포함관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에서는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두 번째에서는 a는 5보다 작거나 같다죠. 자, 그럼 우리의 목적은 이 두 가지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됩니다.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게 되면 답은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분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4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의 개수는 총 4개가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볼게요. 자, 진리 집합이 표현이 되어 있고 집합의 포함 관계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보면은 자, 가조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이는 Q가 P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겠죠. 교집합이 Q이기 때문에 자, 나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나 조건은 저것들 여집합을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P 합집합 R 여집합에 여집합을 하면 이건 R 여집합의 여집합이 되고요. 일부러 이제 알기 쉽게 하려고 여집합을 적용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R은 자, 오른쪽은 R이 되죠. R 교집합 P의 여집합이 되고요. 이 말은 R 차집합 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나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R 차집합 P가 R이라는 소리는 P와 R이 어떤 식이죠? P와 R이 서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돼 있겠네요. 그죠? 전체 집합은 바깥에 있겠죠. 그래서 항상 참이 명제를 찾아봅니다. 자, P면 Q이다. 그럼 P가 Q에 포함된다는 소리인데 지금 거꾸로죠. 그래서 이건 틀립니다. 자, 2번 not Q이면 not R이다. not Q이면 not R이다. 지금 Q가 P에 포함되니까 우리가 포함관계를 보면 요 속에 지금 P 속에 Q가 들어있는 거죠. Q가 요 사이에 요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포함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Q는 다시 한번 써볼게요. Q가 P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와 R은 서로소인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not Q이면 not R이다. 말도 안 되죠. 자, 3번 P이면 R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자, 4번 not Q이면 R이다. not Q이면 R이다. 자, not Q이면 R이다. 이것도 포함관계가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5번 R이면 not Q이다. not Q가 훨씬 R보다 범위가 훨씬 넓죠. 그러니까 not Q는 Q를 뺀 나머지고 R은 그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오른쪽에 나타난 벤 다이그램을 보고 집합의 포함 관계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는 게 21번, 2번이 되겠네요. 자, 21번, 2번 봅시다. 자, 벤 다이그램을 충분히 보면 포함 관계를 알 수 있겠죠. 하나씩 점검을 해볼까요? 자, 기억, P면 Q이다. P가 Q에 포함되지 않죠. 니은, not Q이면 not R이다. 그러면 Q와 R의 포함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현재 Q와 R은 전혀 연관성이 없죠. 그러니까 Q의 여집합과 R의 여집합도 크게 연관성이 없을 겁니다. 자, 3번 P이면 R이다. P가 R에 포함되는 게 아니죠. 자, 4번 not Q이면 R이다. not Q를 보니 not Q는 Q를 뺀 나머지고요. Q를 뺀 나머지가 R에 들어가지도 않죠. 5번 not R이면 not Q이다. not Q 속에 R이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포함 관계를 볼 때 이것도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포함 관계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저 집합만 놓고 보면 Q이면 P이다는 무조건 성립하죠.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리고 뭐 not P이면
not Q이다도 이제 무조건 성립하겠죠. 그 다음 우리가 여집합으로 보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R은 Q의 여집합이 이렇게 포함관계 이렇게 되고, 우리가 포함관계를 볼 때 여집합으로 표현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명제를 볼 때는 not Q이다 이렇게 포함된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게 서로 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서로 소이기 때문에 거꾸로 Q와 R은 서로 소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대로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Q는 반대로 나타낸다면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Q이면 not R이다. 이렇게 써도 맞는 명제가 되겠죠. R의 여집합 속에 이제 Q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포함 관계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포함 관계도 나타내 보고 대우무형자도 써보고, 그래서 이제 서로 포함 관계를 집합으로도 나타내고 명제로도 나타내고 이런 게 전부 다 가능해야 됩니다.